내가 여자로서 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내가 여자로서 설 수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4월이니까 또 이제 봄이 오고 어떤 그 잔인함을 그렇게 표현했었고요. 지금 5월이 되니까 다들 곳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정의 달인데 그렇죠. 가정의 달인데 아이들을 위한 또는 이제 부모님을 위한 이런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을 보면서 가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아내의 자리로서의 여자 그죠? 여자로서 아내로 산다는 것 이거에 대한 재조명이 한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가 반드시 서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실은 남편하고 애들이 많이 힘들죠. 그 히스테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다루는 것 중에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게 신화예요. 신화가 어릴 때 애들 막 읽어주고 동화 같은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신화라는 구조 속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푸시케와 에로스의 신화를 보면 대부분의 신화가 남자들의 영웅이 나와요. 남자가 영웅으로 나와서 우리 아리따운 공주를 구해서 사랑을 성취하는 그런 남성의 영웅담이에요. 그런데 푸시케 신화만큼은 여성의 신화입니다. 같은 영웅이라도 여자가 에로스라는 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일개 여자 인간이에요. 일개 여자, 일개 인간. 일개란 표현이 어떤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여성으로서 그 시대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성과 인간으로서 남자의 신, 그것도 가장 에로틱한 에로스의 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최고의 여성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화 중에 하나예요. 푸시케가 어느 왕국의 아주 아름다운 공주로 태어나요. 근데 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또 가끔은 여자의 적이 또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서 괴물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와 하고 자기 아들 큐피트를 보냅니다. 에로스를 그 화살을 주고 보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예뻐요. 에로스가 괴물하게 주기에는 또 나도 또 너무 그녀가 에로틱해요. 그래서 화살을 지가 실수로 찔렸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한테 찔려서 푸시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괴물이 아니라 바로 에로스 자신이 돼요. 신과 인간의 여성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천상세계에 데리고 가서 둘이 살기는 사는데 용서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신이 사랑하는 건 불륜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푸시케가 그의 신인 남편을 자기가 신이 되어서 정정당당하게 남편으로 맞이하는 과정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 신화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 줄거리는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곳곳에 있는 그 상징성이 우리의 일상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푸시케가 이제 사랑에 딱 빠졌잖아요. 그래서 천상세계로 싹 날아갑니다. 와, 그림 너무 좋죠. 그죠? 사랑에 빠진 여인의 눈빛 한번 보세요. 눈이 거의 에로틱에 미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에로스에 안겨서 천상세계로 날아갑니다. 모든 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주겠다는 그 남자가 있으면 난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난 천상의 공주보다 더한 왕비예요. 그죠?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거역했어요, 에로스는. 그죠? 어머니를 거역했고 신으로서 할 수 없는 불륜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안 되고 너한테 할 수 있는 사랑은 밤의 사랑밖에 줄 수가 없다. 나는 낮에는 당신 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당신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당신과 에로틱한 사랑을 하겠다. 그래요. 이 여자는 푸시케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미쳐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밤의 사랑마저 충분해요. 그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밤에만 만나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만 아는 나의 남편이 에로스입니다. 그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남편들이 신혼기에 이런 거 요구하죠. 질문하지 마. 내 세계에만 있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하고 권위적으로 나오죠. 아주 그죠? 그러면서 내 세계에서 갇혀 있어서 내 세계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밖에 보지 말고 갑과 을의 관계도 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냥 조용한 푸시케의 공주로 있으면 안 될까? 그래요.
저희 또 신혼 때는 또 완전 착한 공주잖아요. 어머, 또 그렇게 하면 또 미쳐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문득 화가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확 집어던지죠. 애들 엄마로 남편 출근시키고 막 미치도록 바쁘다가 산발된 나 보면서 미쳐요. 어떻게 미치냐면, 가만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나 황일구 맞아? 이거 나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퍽 화가 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짐승 같지요. 나의 에로스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애들도 지긋지긋하죠. 빨래고 행주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싶죠. 네. 그날 나는 짜증이 화가 무척 납니다. 남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 심리를 모르겠어. 어느 날은 그렇게 시중 다 들어주다가 오늘 왜 이런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도대체 이 복잡한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 다음에 소주 먹어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여자에게 사랑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건 양가 감정 두 가지가 공존해요. 사랑이고 자비로운 남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 남편은 나에게 죽음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식을 하다가 눈물을 훔쳐요. 참 이상해요. 그 행복한 날 남자는 이렇게 외치죠.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자는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아마 우리는 다 푸시케 후회해서 그럴 거예요. 밤에 사랑을 하는 그의 남편은 나의 자비로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의 처녀 시절의 모든 용기와 꿈과 나의 모든 아가씨로서의 행복감을 다 뺏어간 사람은 바로 그예요. 남자들은 이거 이해해줘야 돼요.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는데 여자가 미쳐있지요. 분노가까지 와가지고 집어 던질 기세다. 그러면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너를 이렇게 만든 것도 나예요. 그렇죠?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케가 멍청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갖게 되죠. 과연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누굴까? 언제까지 그 감성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뭐예요? 의식하는 데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백치미가 오래가도 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함을 갖게 돼요. 거기에 또 누가? 우리 언니들이 합세하죠. 우리 여자들은 또 우리의 또 아군들이 있잖아요. 살짝 또 심리적으로 좀 뭘 해줘요? 복돋아 주죠. 칼을 들여다 줍니다. 이 칼을 준비하고 등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등불을 준비해. 그리고 너의 남편이 왔을 때 이 등불로 얼굴을 가만히 비추어 보고 분명 짐승일 거야. 분명 엄청난 괴물일 거야. 이 괴물이 밤만 되면 너를 꼬시기 위해서 그냥 왔을 뿐이야. 너는 속고 있는 거야. 이 칼로 과감히 그의 목을 쳐. 인어공주처럼. 그렇게 하고 언니들이 가요. 그럼 또 그 순간에 그런 거 같잖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푸시케가 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얼굴도 보고 싶고 당신의 피부결도 보고 싶고 다 만져보고 싶은데 이 어둠 속에 당신의 음성으로 만족해 나는 너무 요즘 불행해요. 에로스가 뭐라 그래요? 불안, 의심이 들어가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말을 멋있게 해요. 그럼 또 푸시케는 죄책감에 그런 거죠. 그래요. 이날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등불을 들여다 대고 칼을 옆에 줍니다.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자, 우리 여성의 심리에는 아내의 마음에는 칼과 등불이라는 두 가지의 무기가 양손에 같이 있습니다. 칼이라는 건 여성이 가진 정확한 판단력, 직관, 이성적인 능력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히스테리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게 되면 남편이 죽죠. 말이 일상에서 그럴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내의 힘입니다. 사실은 남편 한번 몰아붙여 보세요. 이 능력도 없는 서부터 이제 뭐 이 엄청난 말을 쏟아냈을 때 애들도 죽이지만 남편도 확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상의 고단한 노동, 엄청난 그 고된 노동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까지 하루 종일 노가다 뛴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칼의 예리한 힘이에요. 남편들 얼마나 철없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청년 에로스예요. 맨날 사랑만 주워 먹고 다니려고 하는 환상 속의 에로스. 언제 철들까 몰라요. 이거 한 방 터져봐. 끝나. 자기 고생 끝나. 이러죠. 나 이거, 로또 맨날 사죠. 미치죠. 회사, 나 당장 때려쳐도, 오라는데 많아. 걱정 말라니까. 오늘 질러. 막 이러죠. 옷, 이거 얼마면 사는데 딱 이러죠.
미쳐요. 두들기는 건 난데, 그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아우, 막 이래요. 그럼 저희들 뭐라 그래요, 이제? 10년 차 넘어가시면 딱 한마디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가끔은 불이 되어서 미친 1위대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활활 타오릅니다. 막 미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만, 거기까지 됐어. 이러죠. 그 한마디의 말에 남자들 뭐라 그래요? 깨갱. 그렇죠.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늘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에 깨갱 그럽니다. 아내의 말이라는 건, 아내의 이성이라는 건 가정에서 이렇게 칼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휘두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불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푸시케가 조용히 등불을 에로스의 눈가에, 그쵸? 가져다 댔는데, 괴물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나의 남편이 막상 가까이 되니까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가장 아름다운 신이 에로스 신이에요. 내 남편을 10년, 20년 살아서 이제는 짐승이고 괴물이고 이제는 뭐예요? 왼수죠, 가끔은. 그런데 그 남편을 가끔은 등불로, 영혼으로, 내면으로, 가슴으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10년에 한 번씩 남편의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머,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가슴속에, 내면 속에 신성한 모습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를 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떠한 그의 고유한 신성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 자체로 고유하지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부분을 오늘은 잊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가 그의 내면을 비추어 줬을 때 그가 괴물처럼 살고 있었던 이 일상에서 지친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에 숭고하게 숨겨진 그의 어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비추어주는 등불이 사실은 아내인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의 어떤 에로스적인 면, 그의 신성한 면, 그 등불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편들을 볼 때 한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초점이 이제 아내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격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남자로서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뻘쭘하실 것 같아요. 아내란, 여자란 고유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참 아름답고 알 수 없는 아주 여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신으로서의 가장 정점에서의 여성으로서의 가치라는 건 저는 등불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에게는 감수성이라는 게 특유하게 있기 때문에 남편 딱 보면 알죠. 아무리 먼지 태도 그 먼지 타는 그 자체로 느낌이 딱 오죠. 얘 또 뭐 있네. 이거 오잖아요. 남편이 딱 있을 때 가끔은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를 때가 있어요. 여성을 우리가 흙에 비유하지도 않습니다. 그쵸? 대지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흙이 되어서 불을 살포시 덮어줄 수 있는 것. 그쵸? 또는 남자들 가끔은 대책 없이 물이 되어서 고무인간처럼 쭉 늘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바로 또 막 철철철 흘러 넘치죠, 물이 되어서. 그럴 때 가만히 물이 조용히 스며들 수 있도록 흙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등불의 자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등불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성 중에 퐁파르투라는 부인이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루이 15세의 영원한 연인이었던 퐁파르투는 부인이라는, 후작 부인이라는 칭호가 있지, 귀족 부인으로서의 칭호만 있지 어떤 그 왕족으로서의 칭호는 없습니다. 평민 여성이에요. 루이 15세가 태양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후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남자는 여성 편력이 대단합니다. 적어도 세인들이 알 때는 그래요. 여성 편력이 심해. 여자가 뭐 삼천궁녀 저리 가라고요.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늘 밖으로 다니면서 남성적인 사냥, 향락과 쾌락, 이것밖에 모르는 아주 남성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족도 아닌 퐁파르투 부인에게 확 빠져가지고 평생을 그 여성 편력이 심한 그 왕이, 루이 왕이 죽을 때까지도 이 여성의 품을 떠나질 못합니다. 이 여성이 눈을 감을 때까지도 이 여성의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던 유일한 연인이 바로 루이 황제예요. 다른 여성들은 다 아름다움과 유혹과, 그치요? 왕 대단하십니다. 이걸로 유혹하고 있을 때, 그게 그의 사랑이었을 때,
퐁파르투 부인이 했던 사랑은 등불의 역할이었었어요. 이 여성은 루이가 꿈꾸고 있는 그의 내면 세계의 마음 상태를 잘 꿰뚫어 봅니다. 아버지가 워낙 뭐였었어요? 태양왕, 강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도 대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들로서. 근데 아버지의 그늘에 그릴 수밖에 없어요. 가리운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루이의 원래 품성은 여성적입니다. 예술을 좋아하고 여성적이고 그렇게 사냥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적이고 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여성에게서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남성입니다. 의외로. 그런데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위대한 왕이, 위대한 대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선왕의 열망, 그거에 대한 열등감,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수가 없는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냥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색을 즐기는 것처럼 아버지 흉내만 냈었지 정말 외로운 남자였었어요. 그에게 등불을 비춰줬던 건 퐁파르투 부인 평민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웠던 게 아니었었어요. 사교계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로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늘 왕에게 등불을 비춰주면서 그에게 그가 가지고 싶어 했었던 여성에 대한 안정감, 그죠? 그의 어떤 유희적인 면도 항상 여성적인 것에서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채워주는 데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퐁파르투 부인도 그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유혹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세기의 영웅들을 다루었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열망과 욕망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내면을 등불로 잘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또 돌아왔었던 우리의 영웅들이 그의 등불에 매료됐던 거예요. 아내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칼과 등불이 두 개의 무기가 같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힘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독립되어 있고 내가 홀로 섰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거의 기준은 내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외롭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고 하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하는 도리라면 그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홀로 설 수 있고 내가 나로서 독립적인 하나의 여자로서 설 수 있을 때 아내로서 따뜻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등불로 그들을 사랑으로 비춰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돌아가시면 내가 하나의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독립된 나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등불을 한번 들어보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끝내겠습니다.